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날 증시는 나스닥이 좀 강하게 1% 이상 상승이 나오는 시장들이 나왔고요. 반대로 좀 러셀이 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약간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자,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간이거든요. 자,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리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목요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는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해요. 즉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이미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막 코인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스트래티지도 들어가 있고 엄청난 시장이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사실 다 보면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 위주로 나스닥 위주로 사실 지금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예.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있거든요.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FOMC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때 수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FOMC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는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이거를 리스크로 인식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다음 남은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하게 QT예요. 이제 연준이 이번 주 내로 QT를 종료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주에 큐티를 종료한다는 언급이 나와줘야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순환 매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 대략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고, 이후로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런 FOMC 등을 거치면서 중소형주들이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올라가는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이게 안전한 수완 매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러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또 반도체가 이렇게 또 상승률이 좋으면 사실 자, 중소형주들로 결국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먼저 좀 열린 김에 분석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자, 191불까지 상승이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를 해놨고요. 이후로 이렇게 하나의 U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195불 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딱 이런 패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자, 하나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눌리고 누릴 때 있어서 188불대를 이탈하면 안 되는 눌림이 나오고서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횡보가 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엔비디아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올 때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195불을 바로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 지금 전고점 구간이거든요. 이 점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XXX입니다. 볼펜 상단을 타는 엄청나게 강한 강세장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전날 300불을 돌파했고요. 이 종목은 멤버십에서도 안내드렸지만 이 구간 돌파가 나올 때 대략적으로 308불에서 309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드렸기 때문에 사실 무난하게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눌림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결국 오르고 나서 눌림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눌림이 한번 출현하고 할 거예요.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뭐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상승이 출현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이 좋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주봉 기준에서 저 빨간 선이 뭐냐면은, 자, 주봉 기준에서 21년도 12월 고점, 그리고 24년도 7월 고점, 그리고 지금이 최종 25년도 10월 고점이에요.
그래서 와 지금 이게 정말 마지막 중요한 상승 추세 상단까지 올랐구나. 정말 좀 그거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순간으로 오는구나라고 해석할 순 있겠죠. 이렇게 보면 아직 상승은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이 구간을 주봉 기준에서 뭐 그냥 뭐 A, B, C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C 파동은 아직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죠. 자, XXL 기준에선 자, 무난하게 사실 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그냥 50불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예, 그냥 주고 가시면 되시고 혹시 눌리면 이 종목이 50불대에서 한번 도달하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갭을 메꾸는 하락이 단기적으로 출현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눌림에서 재매수 타점을 볼 수 있겠죠. G라인 재매수 타점을요. 네. XXL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불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본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한다고 했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대략 엔비디아는 195불, XXL은 대략 50불 부근 전후로 우리가 비중을 30% 정도 축소하고 가는 것을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마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 반전의 캔들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매수 타점이 다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어라는 악재를 가지고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빠르게 재매수를 잡아줘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본인이 돌파를 했어야 되는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대략 53불대 돌파까지 출현해준다면은 이 종목은 이 구간이 재매수 타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슈마컴.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상승은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보이죠. 저항선은 첫 번째가 53불이고 두 번째가 57불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예, 진입할 수 있어요. 네. 하나 큰 U자 만들어냈고 작은 U자 만들어내면서 돌파 나올 때 65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슈마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4% 이상 다시 한번 더 좀 강한 상승 나오면서 지금 볼벤 상단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더 캔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450불 이후로 안착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470불까지 보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435불 딱 이것만 우리가 이탈하냐 안 하냐 이 점만 보시면서 끌고 올라가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일단 470불까지는 한 번 더 줄 거거든요, 테슬라. 그래서 일단 470불을 도달하고 나서 470불은 직전 종고점 바로 이 구간이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종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올릴지 아닐지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무브잉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음. 코인을 좀 보자면은 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는 네, 영망성 캔들이 나왔어요. 즉 원래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약간 주의하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삼각수렴을 돌파한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110K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G라인 재물 타점을 받아볼 수 있고요. 네 혹시나 눌려준다면 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좀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미 돌파하고 난 구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는 구간, 솔라나도 당연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 아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오늘 종가를 200불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망청 캔들에서 이 위로 마감만 해줘도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210불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좀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양자 좀 봐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랑 양자랑 좀 패턴이 비슷하죠.
아이온큐도 어제 좀 윗골 이렇게 길게 남기고 끝난 구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전날 그래도 좀 이 64불대 위로 좀 돌파해서 마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로는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네. 두 번째로는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아쉽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자 어제 상승했던 구간을 결국 이탈했냐 안 했냐? 안 했다. 자 첫 번째 단기 저항 64불 돌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로 지금 이 눌림이 출현하고 있는 이 구간 대략 이 58.5불대를 다시 지지받아 준다면은 결국 하나의 파동이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면서 목표하는 가격대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목요일 FOMC에서 결국 강한 호재가 출현한다면은 결국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돼요. 중소형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아이온큐는 일단 70불까지 도달하고 나서 여기서 기간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횡보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기간적인 횡보를 주고 이 뒤에 올려쳐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횡보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아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G라인이 될 수 있겠죠. 아이온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70%까지는 아이온큐 준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이나 뭐 아이온큐나 사실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가격대만 좀 짚어드리자면은 리게티 컴퓨팅도 뭐 나쁘게 해석하자면은 뭐야 어제 못 올랐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좋게 해석하자면은 G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정말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자 대장주 주들이 좀 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 아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구간을 G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이 이하 이 37.5불 이하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파동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첫 번째 파동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동일하게 46불에서 48불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리게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리게티가 올라가면 실스크나 퀀텀 사이 같은 경우들도 한 번씩 더 줄 거예요. 지금 1시간 봉 기준에서의 실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하나의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여기 6.6불 대 이탈하지 않고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실스크도 지금 7.8불까지는 한 번 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실스쿠도 괜찮아요. 지금 구간. 일단 저항선 첫 번째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들을 좀 출연했지만 이 저항선들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출연했지만 당연히 여기 위에서 횡보가 길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뭐 7, 8거래 이상 막 7에서 8거래 이상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뚫고 여기서 2, 3거래일 횡보 나오고 지금 4시간 봉이니까 대략 3, 4일 정도 횡보가 나왔겠죠. 그럼 당연히 비슷한 구간에서 3-4일 정도 횡보 나오고 치고 올라가는 거 전혀 문제없는 패턴이에요. 네. 시스크.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스코도 좀 더 밀려주면은 매수 타점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올라가려면은 지지라인을 좀 받아야 되긴 해요. 지지라인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15.3불. 그래서 이게 결국 치고 올라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퀀텀 컴퓨팅 상승이 제일 약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별로 기대감이 좀 약하긴 해요. 네. 실스크랑 퀀텀 컴퓨팅 중에서 무엇을 매수하냐면 당연히 실스크겠죠. 네. 그래서 15.3불을 이탈하지 않은 퀀텀 컴퓨팅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한 9불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 이 위로 매물대가 강해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거래량이 과연 퀀텀 컴퓨팅이 들어와 줄까는 계속해서 회의적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야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컴턴 사이입니다. 컴턴 사이는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이평선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이평선 집중 구간에서 캔들이 위로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자,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사거래일 연속 약세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 이 과거에서도 4에서 5거래일 정도
눌림이 출현했을 때 지지받고 상승했던 우리의 과거 패턴을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구간도 2.15불까지는 눌림이 출현할 수 있지만 이후로 눌림이 출현하고 난 뒤에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후로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여가면서 2.8불까지 줄 수 있는 종목이 퀀텀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 진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